자, 2020년 8월 19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스페코, 다음 대덕, 그리고 드림텍, 그리고 SK 케미칼, 우 혹은 케미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스페코부터 볼게요. 스페코. 자, 스페코라는 종목이고요.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죠. 방산주라고 하고 빅텍과 스페코, 퍼스텍, 그다음에 뭐 노바텍이었나요? 뭐 아무튼 뭐 노 어쩌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표하는 뭐 방산주 대표 기업이죠. 대표 기업인데 사실 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방산주였어요. 정말 방산주, 전쟁 관련주, 말 그대로 그냥 테마주였죠. 테마주. 근데 지금은 저 지워버렸나? 지금은 사실 이 빅텍이나 스페코가 테마주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얘는 실적주예요. 지금 실적이 뭐한다? 잘 나온다. 왜 이렇게 이게 안 눌러질까요? 실적이 생각보다 빅텍하고 스페코가 잘 나왔어요. 올해 작년 말부터인가 잘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PC 관련주,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처음에 LB세미콘, 그리고 뭐 키이스트, 그리고 DPC, 또 뭐가 있었나요? 아무튼 뭐 기타 등등 초록뱀 뭐 둥둥둥둥 있잖아요.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방탄소년단으로 올라왔지만 지금은 실적주예요. 실적주. 방탄은 뭐다? 덤이다. 즉 실적, 이 반도체 쪽인가요? 그런 쪽으로 좀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지금의 스페코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빅텍도 매한가지고 이제는 얘네는 실적주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전쟁에 관련된 뭐 오늘도 북한발 뉴스가 좀 있었죠. 뭐 미국에서 북한 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뭐 여러 개 9개 10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페코가 좀 움직인 것도 있고, 또 스페코는 그린 누딜 쪽으로도 또 포함이 됐어요. 요때 그린 누딜로 포함도 됐고, 요때는 뭐 전쟁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아무튼 뭐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 때 슈팅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린 누딜과 전쟁, 말 그대로 시장이 엄청 좋다고 해서 얘가 죽진 또 않는다. 왜? 이제 얘는 실적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득을 많이 보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텨주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승을 해주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본다라는 기준인 거겠죠. 개인적인 질문 드립니다. 거래하실 때 보통 몇 종목을 들고 하시나? 저는 많습니다. 전 백화점이에요. 전 진짜 백화점이에요. 왜냐면 저는 차트 검색기를 안 써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도 어느 정도 돼요. 손실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저도 이제 외국인 같은 투자법이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물을 타는 것처럼 꾸준하게 사잖아요. 그러다가 슈팅이 나오면 팔고 나가고,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요. 왜? 종목이 많으니까. 한두 종목 가지고 거래할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페코를 분석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굳이 오후장에 좀 일찍 상을 들어가도 될 자리였는데 장 막판에 상을 갖다 붙여놓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에 비해서 빅텍은 그닥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스페코가 차트 모양이 빅텍보다 훨씬 낫거든요.
빅텍보다 스페코가 차트 모양이 훨씬 낫고, 이 스페코하고 빅텍의 차이점, 그 중에 차이점이 뭐냐면 지분율이에요. 지분. 지금 현재 누가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다? 스페코다. 그러니까 스페코를 뭐한다? 대장으로 치고 올린다. 왜? 지들 물량 털어야 되니까. 지들 물량을 슬금슬금 이제 털어내야 되니까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 밑으로 빠지긴 했는데, 자, 누적이 449예요. 오늘 369 팔았으면 기존에는 빨간불이었다라는 소리겠죠. 오늘 어느 정도 다 털어내면서 나가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어제 날짜로 잡으면, 어제 날짜로 잡으면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죠. 이거를 그러면 11일 날짜로 잡으면 빨간불로 뜨죠. 이거를 1일 날짜로 잡으면 그 빨간불이네요. 이 중간에 여기서 산 거네요, 얘네들이. 그쵸? 어느 정도 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지들이 팔아먹는 거다.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저번 달에 이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그죠? 윗꼬리를 길게 달았으면 얘가 이제 추세가 꺾여서 주저앉을 거였으면 이 음봉에 대한 이 밑에 이 몸통으로 다음 달에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쳐 올렸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런 피리침 자리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 뭐가 중요하다? 시초가가 중요하다. 시가가 중요하다. 시가가 어디서 시작할 거냐? 이 몸통의 위에서 시작하면 요때보다 거래량이 적더라도 어디? 여기 고점 부근까지 한번 잡으러 간다. 그죠? 항상 제가 공부를 저희 회원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혹은 이 종목 분석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시가가 중요한 법이고, 그런 시가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왔고, 그 다음 날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가가 갭이라기보다는 한번 눌렀죠. 눌렀는데 거래량에서 그닥 차이가 없으니까 땡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지하는 자리들이 나타나니까 여기서부터는. 그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위에 있는 고점까지 잡으러 갈 거냐? 13,000원까지 잡으러 갈 거냐? 그러기 전에 뭐가 있어? 기존에 그냥 거래가 빵 들어오면서 그냥 슈팅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대해서 뭘 못했어? 확인을 아직 못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11,50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11,500원 정도. 그리고 요 자리가 8,700원 정도인데 이 자리는 오늘 뚫고 올라섰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주봉으로 다시 한 차례 들어가서 보면 주봉의 자리도 요 자리 11,400원과 여기 11,000원대, 그리고 8,600원대, 여기 말고는 특별하게 저항받을 자리가 눈에 보이진 않죠. 맞나? 여기도 한 자리 있네요. 1,500원. 그죠?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종가가 9,800원, 1,500원까지 700원 정도. 그러면 한 9%, 8% 정도 상승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 여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1,500원 있고 그 밑에 또 요런 자리가 나타나네요. 요 자리는 일단 뚫었고, 그러면 요 자리가 남아있죠. 1,400원에서 1,500원. 그 자리 넘기면 11,000원. 11,000원 넘기면 11,500원. 11,500원 넘기면 이제 12,000원과 12,9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시간에가 어떻게 거래됐어요? 시간에 9,640원으로 빠졌네요. 9,640원. 9,640원. 자, 그러면 다시 분봉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내일 시간에처럼 갭이 떨어진다라는 조건으로 따진다면 9,640원이면 요 정도 자리죠. 그죠? 그러면 내일 얘가 강하게 쏟아내려면 여기 9,350원 혹은 많이 밀려도 요 자리죠. 9,150원.
9,350원에서 9,150원 이 자리 밑을 깨고 내려 앉으면 다시 올라올 때 1만원 부근인 거예요. 1만원. 1만원대 보고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일 뭐 요런 자리에서 바로 9,350원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튀어오르면 일단 1만원은 찍고 15,500원 부근, 아까 말씀드렸죠, 15,000원이나 14,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거냐 뚫고 올라갈 거냐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거래가 들어왔어요, 오늘자리. 그죠? 그러면 내일 갭이 떨어졌을 때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상한가를 갔던 게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잡고 시가 자체가 중간값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올라오면 요런 중간값이죠. 뭐 9,200원대나 아니면 9,800원대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라. 그게 아닌 이상 어설프게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시작하면 조금 밀리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에서만 지켜주면 못해도 뭐한다? 어제 종가까지는 올라온다. 그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못해도 얘가 죽더라도 요런 그림은 무조건 한 번은 찍고 죽어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은 무조건 한번 나온다.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한번 올렸다가 뭐 양봉으로 마감을 하든 요런 그림이 나오든 아니면 뭐 요런 그림이 나오든 무조건 한 번은 다 찍고 죽어요. 그게 웬만한 이 차트를 분석을 할 때 하나의 그냥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들이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말 그대로 뭐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지거나 뭐 터지면 지들도 물량을 빼야 되니까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무조건 뭐한다? 쳐 올린다. 대신 어제 종가를 넘어갈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왜? 거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왜? 밑에서 시작하니까. 그럼 이 위에는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럼 이 저항을 뚫으려면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와야 몸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게 아닐 거면 뭐 해야 된다? 갭을 띄워라. 그래야 적은 거래량이라도 윗꼬리 잡으러 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얘도 매한가진 거예요. 그럼 내일 웬만하면 8,750원이 단기적인 저점 자리인 거고, 왜? 중간값이니까. 그 전에 요런 자리, 이 윗꼬리를 괜히 다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어디야? 9,130원, 40원, 9,150원 정도 되겠죠. 요 자리 혹은 음봉 나왔던 밑꼬리 자리, 요 자리죠. 그러면 9,150원에서 9,000원에서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8,800원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뽑아낸다. 그렇지 못하면 뭐한다? 한 차례 내려앉는다. 어디까지? 한 8,100원에서 8,000원 부근까지, 8,100원에서 7,900원까지 한번 눌릴 수는 있다. 대신 웬만하면 8,100원대 부근에서 지켜줄 확률이 좀 높다.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한다? 요 자리 또 한번 확인하러 간다.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 안 죽어요. 돈이 들어갔든 나갔든 요런 자리를 안 죽고 다시 한 차례 눌러갖고, 누른다고 하더라도 요런 갭자리 어느 정도 메꾼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옵니다. 요런 모양은. 왜? 여기에서 이 상한가 받고 뭔가 걸렸던 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요런 자리라도 한번 찍고 죽어야 명분이 서요. 저항을 쳐맞고 죽었구나 라는 명분이 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웰크론이라는 것도 어제 8,350원을 기준 잡아가지고 8,350원 밑에서 시작하면 8,350원 혹은 8,500원까지만 그 부분까지 딱 보라 그랬죠. 8,500 딱 거기 쳐맞고 밀렸잖아요. 8,540원. 그죠? 제가 어제 선거놓은 자리 딱 쳐맞고 밀렸어요. 이 위에서 시가가 시작하면
9,000원, 만원대까지 봐라. 대신 밑에서 시작하면 뭐 한다? 8,300원을 중심값 잡고 8,350원부터 거기부터는 분할로 정리를 해라. 8,54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죠? 웬만하면 단기적인 거는 제가 다 이렇게 뭐 맞춘다 하기엔 좀 그렇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다른 거 다 개파락 떨어졌는데 얘는 그래도 좀 버텼어요. 어제 시간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 바닥에 대한 중간값이 6,950원인데 여기까지 안 빠지고 여기서 받아진 이유가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온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 급등주가 되고 눌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한 차례 지지가 된다. 이해되시죠? 한 차례 지지 받아요.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그 다음 볼린저 밴드는 지지가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급등으로 갈 때는 한 차례 지지는 꼭 받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한가 갔다가 갭 뜨면 이게 하락할 때 어디서 받아줄 거냐? 그럼 대부분 밑에서 올라오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한번 밑꼬리는 달고 올라옵니다. 이게 추세 전환이 될지 기술적 반등이 될지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한 번은 하고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웰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찍었지만 얘가 그래도 죽은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뭐 어찌됐든 뭐 얘기하다 그랬지? 스페코도 그런 그림이에요. 뭐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차트가 이뻐요. 아직도. 그죠? 아직도 이뻐요. 이렇게 강하게 양봉 뽑아놨던 자리를 일단은 뚫었다라는 거. 대신에 이번 주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모양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왜? 거래량이 요때보다 적게 터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 거래량을 여기서 상응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요 정도 거래량만 들어와도 뚫고 올라선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대신 이 고점은 못 넘긴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 위로 몸통을 만들기는 쉽진 않다.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아니면 분봉상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런 자리를 돌파할 때는 무조건.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쳐맞고 밀린다. 이해되시죠? 내일 잘 대응하시고 혹여나 아무튼 대응하시고 내일 뭐 그렇게 많은 시세를 못 내면 한 차례 더 눌릴 때 그때 한번 공략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트가 그렇게 뭐 개쓰레기는 아니다. 차트가 확실히 흐름이 좋아졌다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대덕. 자, 뭐 하는 종목인지부터 볼게요. 전 처음 보는 거라. 코스피네요. 전기전자. 상패될 확률은 없겠네요. 자본 잠식이나 대주주가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상패될 이유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당연히 지수가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허랑은 되게 낮은 거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5%나 주네요. 야, 그래도 유통주식수가 30% 정도 되는 거고, 판넬 만드는 회사인가? PCB 사업부분. 대덕전자, 그 종속회사군요. 대덕전자 그 위에 있는 종속회사인가 보네요. 대덕전자랑은 많이 상장하면서 올라왔는데 얘는 뭐 그닥이네요. 자, 일단 월봉부터 볼게요. 추세가 하도 하향했던 추세라. 자, 기존에 700원대 바닥부터 18,800원까지 시세를 크게 주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예전에 한번 거래를 했었나 보네. 이렇게 다 그어놨네. 다시 한 차례 2,800원까지 내려갔다가 첫 번째 산이죠. 첫 번째 산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놓으면서 기존에 위아래로 매수 매도가 많았던 요런 박스권의 중간가까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의 자리가 요런 그림에 대한 또 하나의 좀 애매하네. 밑에 자리가 크게 잡으면 요런 그림에 대한 박스권인 거고, 얘는 여기서 여기에 대한 또 박스권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뭐 요런 그림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럼 또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나오죠. 그죠? 그럼 요렇게 4등분이 딱 나오죠. 1, 2, 3, 4 정도. 대충 나오는데 이 자리를 살짝 깼다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얘는 혹여나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그 눌리는 자리가 5,500원 정도에서 지지 못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라인까지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게 한 4,280원 정도 되네요. 4,300원 정도. 요런 자리, 그런 자리가 다 뭐야 이거, 기존에 이렇게 밑골이 달았던 자리죠.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까지, 그죠? 요런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는 그림이에요.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못합니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도 얘가 주봉상에 보면 주가를 하락했다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요. 그죠? 기술적 반등 고점 대비 한 30% 올라온 거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여기서 버티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에 대한 이 저항을 감당을 못하니 그대로 밀었거든요. 밀고 나서 한 차례 조금 더 빠졌다가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는 좀 길게 달렸지만, 그죠? 길게 달렸지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안녕하세요 깡패님. 구독 감사해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여기 밑꼬리 자리 있죠. 6,100원 6,100원 이거를 단기적으로 이탈하면 안 돼요. 얘는 단기적 이탈을 하면 다시 4,000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4,800원이나 4,200원까지 한 번 더 눌러줄 확률이 있어요. 즉 여기서 나온 거래량에 대한 변곡은 뭐다? 실패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실패. 이게 실패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밀어줘야 된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조금 애매하네. 이게 웬만하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단기적으로라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거구나.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보려고 하겠죠. 기존에 저점 나왔던 자리니까. 그죠? 근데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할 확률이 올라가야 돼요. 왜? 하락을 해주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올라왔어.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왔으면 다시 눌릴 때는 굳이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기존의 바닥자리, 이게 저점 자리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지켜줘야만이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렇지 않고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뭐다? 이 종목은 힘이 없다. 날 샜구나. 엄청 또 시간 오래 잡아먹겠구나. 여기까지 내려앉으면 얘는 그냥 당분간 이 안에서 뭐한다? 박스 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달 3달이든 뭐든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슈팅은 나오겠죠. 대신 그래도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한다. 어디까지? 이 구름대가 가까워질 때까지. 요런 지랄 할 확률이 높다고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없다라는 기준이고.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변곡 이렇게 나오고 나서 슈팅을 내놓고 거래가 주니까 올라오면서 저항을 계속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맞고 나서 주가를 그래도 위로 올려고 하는데 여기서 밀어버렸죠. 주봉상에. 이거를 빠르게 뭐 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회복을 오늘 못했다. 어제 저점이 6360, 오늘 저점이 6370. 그래도 버텼네요. 그죠? 이 저점을, 어제의 저점을 그래도 안 깼어요. 왜 안 깼냐? 거래량이 어제보다 적죠. 적고 오늘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죠. 그죠?
어제 시가랑 오늘 어제 종가랑 오늘 시가가 동일하거나 개파락이었으면 이 정도 거래량으로 뚫고 내려앉습니다. 근데 어제 이만큼의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6360을 지지를 했으니까 오늘 살짝 갭이 뜨면서 위에 이 2평을 쳐맞고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쳐맞고 밀렸지만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 팔았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그만큼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누가 받았어. 그러면 이 받은 애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지지라인인가 보다, 그럼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일 그냥 갭 떨어지거나 오늘 어제에 대한 이 많은 거래량을 오늘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니까 내일 갭 떨어지거나 시가 이렇게 매수가 안 들어오고 하면 뭐 한다? 이 자리가 깬다. 이 거래량을 오늘 이 적은 거래량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죠? 확인을 했어요. 밑꼬리라도 좀 달고 올라오면 좋은데 안 올라왔으니까 내일도 웬만하면 갭이 떠야 돼요. 내일도 웬만하면 갭이 뜨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어제 고점을 넘겨서 요런 자리까지. 6,600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기준이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보시면요, 여기서 거래가 터진 자리거든요. 여기서 거래가 다 지울게요. 여기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시가 자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점이 한번 밀렸던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그 자리가 어디야? 6,370원. 그죠? 어제 6,360원 살포시 깼다가 오늘 그냥 6,370원으로 이 저점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변곡의 자리인 거예요. 변곡의 자리인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사실 여기가 갭뜬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밑꼬리로 메꿨고 이날 윗꼬리로 메꾼 자리가 딱 6,370원이에요. 아이 참 그지같네. 딱 보면 6,360원. 그죠? 여기 저점이 6,370원. 다 메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이 자리가 지지해야 될 자리는 맞긴 맞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분봉의 끝나는 자리가 어디다? 요 자리다. 요 자리다. 요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요 자리다. 즉 얘는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저점이 얼마야? 6,120원. 요 자리인 거고, 웬만하면 요 몸통 자리 6,2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한 차례 다시 올라온다. 넉넉하게 많이 올라가야 다시 요 자리. 그게 아니면 많이 가야 7,300원, 7,350원까지.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조금 애매하다,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왜? 얘는 횡보해야 돼요. 얘는 박스치고 횡보를 해주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신 요런 자리까지는 뭐한다? 시간이 꽤 걸릴 거다. 한 2-3개월은 최소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구름대를 넘어서야 된다. 그 구름대가 8월 말 혹은 9월이거든요. 그 점 그 안까지는 뭐한다?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켜줘야 될 자리는 꼭 요 자리. 요게 변곡의 자리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한 차례 올라온다. 그렇지 않고 깨지고 내려앉으면 얘는 저점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덕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골목길 깡패님 혹여나 시간이 되면 봐드리는데 시간이 안 되면 못 받아드려요. 한 30분 안에 항상 끝내야 되는데 맨날 종목 분석하다 보면 1시간이 가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봐서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럼 드림텍 볼게요. 드림텍. 자,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드림텍, 레몬, 톱텍 좀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 좀 다들 상승했는데
얘네들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토텍하고 레몬 같은 경우는 왜 마스크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드림텍은 뭐 중국 그 갑부 쪽 그쪽 회사에서 지분을 팔았다.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죠? 그렇고 오늘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고 여기서 한번 들어갈까 하다가 아휴 그냥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해서 그냥 안 들어갔거든요. 보기만 했어요. 오늘의 저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윗골이 달았던 그나마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차트를 분석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냐? 이 주식시장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라 하고 열광을 한다. 그죠? 뭐 3천장, 쓰리바닥. 그리고 이 종목이 급등을 할 때 꼭 뭘 조심해라? 봉 3개를 조심해라. 봉 3개를 꼭 조심해라. 이 밑에 거에 대한 봉은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왜? 기존에 얘는 평상시 움직였던 자리니까. 그거를 뭐 했다? 일부러 밀었던 거니까. 즉 여기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라고 예전 드림텍 차트 보셔도 나올 거예요.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드림텍도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봉이 남았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럼 봉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3번에 대한 파동은 끝난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은 끝난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1파냐 아니면 그냥 5파가 다 창출되고 마무리가 된 거냐는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지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하락에 대한 파동이 뭐가 나왔다? A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뭐가 남는다? B파가 남았다라는 거고, 이 B파에서 다시 한번 이제 C파가 나온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즉 여기서 요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건 굳이 여기까지 밀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다. 그럴 거였으면 요런 자리에서 지켰어야 된다. 그래야 한 차례 더 뭐한다? 고점을 갱신한다. 그게 아닌 요런 자리까지 민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요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한번 맞고 옆으로 기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면서 이 구름뜬 상단으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그 이후에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9월달이나 되겠죠. 그게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가 뭐하는 자리다? 우리가 공부했던 변곡의 자리다. 즉 이제 이 자리 13,5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하면 뭐한다?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민다 라는 기준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변곡점의 자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아예 뭐 이제 끝났구나,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아예 끝났구나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누군가 그 대주주 새끼들이 지분을 팔았으면 누군가는 분명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같은 개미일지 아니면 외국인일지 뭐 개관일지 아니면 큰손일지 아니면 기존의 이 다른 대주주 중에 한 명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지분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대주주 지분은 73%예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유통 주식수는 26%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훅훅훅훅 날아가는 거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가 얘는 정배열이에요. 신규 상장주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해서 내려오면서 정배열로 바뀐 종목이라고요. 그럼 얘가 눌릴지언정 이 정배열이 꺾이진 않는다라는 기준이죠. 그럼 즉 이게 하나의 1파가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파동으로 2파 2파는 하락이니까 뭐 3파 혹은 5파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최근은 들어서 매도량이 나올 때 보면 뭐 얘는 바닥에서 큰 거래량을 한번 살려놓고 그 다음에 슈팅을 뽑아내면서 주가를 뽑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봉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림이 되는 거죠. 봉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뭐가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해도 절대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얘는 분명히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상한가가 들어왔던 요 자리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즉 얘가 요 자리에서 지켜주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요런 자리까지, 혹은 이게 17,000원에서 18,500원 사이까지 한번 슈팅을 내고 혹여나 죽더라도, 이 자리에서 지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12,500원 부근에선 뭐 할 수 있다?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친듯이 상한가를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다.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서 쏘고 뒤져도 되는데, 굳이 한 차례 중간가 부분까지 눌렀다가 다시 중간가 위로 올렸다가 저항, 여기 몸통에 대한 저항을 쳐맞고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다시 한 차례 눌러가지고 3분의 2 정도 집어먹고, 여기 밑꼬리까지 잡아먹었죠. 집어먹고 그 다음에 치고 올렸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요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대충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런 자리예요. 그럼 웬만하면 단기적 접근은 이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어. 어차피 물려갖고 손절하기에는 애매해. 그러면 12,500원대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버티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요런 자리죠. 17,000원 여기가 1차 저항이 될 거고, 그 전에 여기서 한번 맞을 거고요. 뭐 음봉이 강하니까 16,200원에서부터 17,000원을 1차로 보고, 17,000원을 넘기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자리가 17,600원, 그리고 혹여나 더 올라온다면 여기까지 18,7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요. 단기적으로는. 왜 봉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자, 월봉상에서 보면 거래가 들어오고 음봉이 강하게 쏟았죠. 그럼 한 차례 더 뭐 할 수 있다? 음봉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음봉은 나올 수 있다. 음봉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이나 뭐 요런 자리가 될지 아니면 요런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쏘고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월봉에 보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잡는다고 하더라도 파동이 하나 나오고 음봉이 하나 떴으니까, 그럼 이게 2파인가? 그리고 3파가 나왔네? 그리고 이게 4파인가? 그럼 이제 5파가 남았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죠? 음봉이 하나, 두 개예요. 그럼 항상 봉을 뭘 조심해라? 3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3개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기준인 거죠. 왜? 음봉이 하나, 두 개니까. 그럼 여기 양봉을 하나 정도 더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 3개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음봉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왜? 기존의 바닥을 깨고 내려갔던 자리니까. 말 그대로 거래가 적게 들어왔지만 밑골이 달면서 변곡이 나왔던 자리고, 이 변곡이 성공을 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양봉이 떠야 되고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죠? 그거에 대한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자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거에 대한 자리가 나온 거고, 어느 정도 이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하락했던 이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했던 만큼 상승을 한번 뽑아준 거예요. 이 밑꼬리까지 대충 포함해서 뽑아줬으니까 한 차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봉으로 넘어와서 빠르게 봐야 되니까 일봉으로 넘어와서 다시 또 다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자, 고점 잡고 시작을 했던 저점은 요 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값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자리죠. 16,300원 정도. 1차적으로 저항 볼 수 있는 자리, 요 자리, 그 다음 17,000원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딱 그 중간에 중간값이에요.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오늘의 저점 자리.
그죠? 그러면 여기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많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19,000원인 거예요. 그냥 많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혹여나 내가 물려 있다 그러면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자. 대신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가야죠. 왜? 얘는 일봉이니까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에 또 중간값이 17,700원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5,000원이 나오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내일 뭐야 왜 지워졌어?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15,000원을 넘어서는지, 15,000원 넘어서면 16,300원 정도까지 혹은 17,000원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내려앉을 때 16,000원에서 지지해주면 한 차례 더 쏟아 올린다. 그게 어디? 17,500원에서 17,700원 혹은 오버슈팅 나오면 18,000원까지. 그럼 18,000원 넘어서면 19,000원까지 한번 보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A파의 하락이 크니까 B파도 조금 강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왜 이거 나왔다 안 나왔다 뭐야? 차트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다시 다 지우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50%를 잡아볼게요. 여기에 대한 50%가 17,800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30% 정도가 여기가 25%니까 요렇게 잡으면 30%가 어디야? 또 16,3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는 30%가 16,300원 정도가 또 되는 거예요. 맞나? 고점, 저점의 중간값이 17,800원, 여기에 30%, 이게 50%니까 30%면 이게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에서 요 자리 사이인 거예요. 요 자리. 이해되시죠? 여기서 맞고 살포시 오버슈팅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다. 그러니까 18,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릴 때 이 저점까지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중간 한 15,5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구름대 상단 위로 올라탈 것이냐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한 번 더 돌려서 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드림텍은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케미칼. 자, SK케미칼. 물을 봐야 되냐? 우선주를 봐야 되냐 이거. 자, SK케미칼은 사실 노바백스,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쪽에 CMO하고 CMNO인가? 아무튼 뭐 두 가지가 있던데, 아무튼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위탁 생산. 위탁 생산 뭐냐? 다른 데서 뭐 치료제나 그런 거를 개발을 어느 정도 하면 그거를 이 회사에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회사 설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가 뭐 한독도 있고, 제넥신, 제넥신이 맞나 모르겠네. 한독, 제넥신, 뭐 에스틱파마, 그리고 바이넥스 많이 올라왔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CNO인가 뭐 CMO인가 아무튼 뭐 있더라고요. 뭐 자세한 건 저도 약자까진 몰라서 일단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게 어디? SK 사이언스, SK 바이오 사이언스인가? 그 회사,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케미칼, 그리고 그 위에 지분이 디스커버리. 그죠? 얘는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 혜택은 누가? 얘가 받을 거다. 즉 지금의 자리 바닥 대비 많이 올라는 왔지만 그래도 이게 끝은 아닐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 왜냐면 아직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뭐 생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그나마 좀 인정받는 회사 두 개랑 위탁 생산을 맺은 데가 SK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그만큼 다른 바이오들에 비해서 뭐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SK라는 회사가 있으면 최태원이 회장이 있고, 뭐 옆에 뭐 부회장 또 사촌 동생인지 뭔지 이 새끼가 있으면 여기에 SK 바이오팜이 있고, 여기에 SK 사이언스가 이 뭐야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어요. 결국엔 다른 회사거든요. 같은 회사 같은데 지분이 달라요. 그래서 얘 움직일 때 얘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그죠? 요새 추세 계속 보더라도 얘는 뭐 그냥 계속 뭐 행보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자리인데, 뭐 어찌 됐든 이 케미칼이란 종목도 금요일날 이 노바백스인가 걔네들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나서 좀 갭을 강하게 뜨면서 치고 올릴 줄 알았더니 그냥 쳐 밀어버렸거든요. 즉 뭐 재료 소멸이다라는 관점으로 밀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이 시장 자체가 쉬니까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밀었어요. 밀었지만 그래도 얘는 그나마 최근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자리죠. 여기 상한가 비슷하게 나왔던 이 피레침 자리, 이 자리에서 그나마 거래가 기존보다 많진 않지만 그나마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뭐 하는 자리? 지지 라인이다. 절대 이탈하면 안 될 자리. 그러면 여기서 다 지우고 어차피 신고가니까 여기 몸통 잡고 여기 바닥 잡고 여기에 중간값을 잡은 자리가 오늘의 고점 자리.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빠르게 나타나야 한 차례 더 23만 2천원 부근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23만 2천원대를 확인을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돼?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뚫고 올라선다. 그러면서 윗꼬리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러는 가는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꺾여서 밑으로 누르는 자리예요. 얘는 올라오는 자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횡보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한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옆으로 돌리면서 이 응축을 시켰다가, 응축이 돼야 뭐가 된다? 팽창이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찌르는 자리에서 양봉 나오면서 이거를 요렇게 바꿔갖고 올리는 종목은 웬만하면 없어요. 정말 강한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이나 뭐 20% 갭 떠가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럴 확률은 드물다. 그러니까 얘가 한 차례 이렇게 누르는 자리가 끝나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나올 때가 뭐 하는 자리? 그나마 슈팅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이 자리 18만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버텨줘야 된다. 이 종목은 버텨줘야 된다. 버텨야만이 이 다음에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가 이제 슬금슬금 여긴 좀 벌어졌죠. 다른 데에 비해서 벌어진 것도 있고, 기존에 밑바닥에 있다가 뜬금없이 떴기 때문에 이 구름대에 대한 상단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한번 닫고 올라가는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간에 굳이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더라도, 그럼 이런 자리에서 한 차례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그래도 슈팅을 한번 나와야 돼요. 어디까지? 23만 2천원까지 한번 나와야 돼요. 나왔다가 위에서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올라오는 이 21선이 요대로 방향을 그대로 잡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를 해버리면
위에서 올라오는 이 21선이 캔들 위로 올라타요. 그러면 21선이 뭐가 돼? 저항받고 한 차례 더 눌립니다. 한 차례 더 눌렸을 때 요런 자리에서 받아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밀어서 요런 자리까지 밀릴 거냐에 대한 기준으로 봐야 돼요. 기준으로 봐야 된다. 대신 이 밑으로까지 이게 요 자리죠. 13만원 밑으로는 내려갈 확률은 거진 없겠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흐름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한 차례 한 번은 더 쏘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기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얘 주봉 월봉은 어차피 쭉쭉쭉 뽑아낸 거니까, 거래가 줄면서 뽑아냈으니까 여기서 윗꼬리 강하게 달고 적은 거래량 만들어 놓고 다음 달에 좀 긴 양봉 하나 만들면 뚫고 올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주봉상에서는 아까 세 자리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3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음봉이 하나 둘 3개가 나왔으니까 3개가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차례 쏟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따지고 보면 크게 봤을 때 여기 음봉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차례 끝났으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번, 2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뽑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양봉을 한 번 더 뽑아내야 양봉을 한 번 더 뽑아내줘야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뭐가 나와? 이런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SK 케미칼이 지금은 이제 다시 대장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디스커버리가 좀 치고 나가다가 걔가 좀 눌리면 SK 케미칼 우는 밀리더라도 SK 케미칼이 치고 올리고 있어요. 치고는 올리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 봉이 장대 음봉이니까, 음봉은 거래가 있든 없든 항상 저항이 된다 말씀드리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41만 3천원이에요. 딱 그 부근까지 왔죠. 일단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고, 몸통으로. 그럼 그 자리를 넘어섰을 때 여기 42만원 이 자리를 일단 뚫고 올라서는지 봐야 되는 거고, 넘어서면 몸통과 윗꼬리가 나왔던 자리가 43만 3천원 혹은 43만 5천원 이 자리를 또 넘어서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이 조금씩 있어요. 왜?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지긴 했지만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으니까, 뭔가 뉴스거리가 나올 게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니까, 내가 무슨 어디서 뭐 500만원짜리 여의도 찌라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누른 다음에 그래도 이 자리를 한번 깨고 내려앉긴 했지만 다시 한 차례 올려놨으니까 이제 내려올 때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못 나오면 올린 만큼 누른다 라는 관점으로 항상 보라 그랬죠. 올린 만큼 한번 누른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자리다. 38만 5천원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한 차례 치고 올릴 수 있다. 올라올 때 44만원 부근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기존에 이거 45만원 봤었거든요. 봤다가 여기서 한 차례 올리고 나서 이날 종가상에 종가 이후에 뭐 그 노바백스랑 또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하길래 이거 488까지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싹 올렸다가 분봉상에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기 이거 설마 했는데 이지랄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지랄 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요. 수익권이긴 한데 이 수익을 뺏겼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내 돈은 아닌데 그래도 수익이 기존에 뭐 한 20% 났는데 그게 한 10% 5%까지 줄면 기분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한번 맞춰놓고 먹어야 돼요. 밑에 물을 타서 이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금액적인 거는 좀 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일단 올라오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 저는 기준으로 봤을 때 48만 5천 원에서 그래도 50만 원은 한번 찍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런 회사도 80만 원을 가는 회사인데, 이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돈 많고, 돈 많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의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성, 그 다음에 LG, 뭐 현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삼성이 당연히 1등인 거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게 저는 SK라고 보거든요. SK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삼성 비슷하게 가고, 반도체 똑같이 하지.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키우니까 얘네 SK도 바이오 회사 키운다고 바이오랜드로 먼저 하나 띄워놓고, 어느 정도 주가에 오르니까 12조에 현대 그 백화점 그룹인가? 거기다가 팔아먹고, 또 SK 사이언스하고 SK 바이오팜을 만들어 놓고. 그죠? 언젠가는 얘네를 추월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짝 쫓아온다. 미국과 중국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무 이유 없이 80만 원까지 갔는데, 얘는 전 100만 원까지는 최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 살 바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라라고 그렇게 외쳤었던 내용이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지분은 이재용 뱃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안 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면 어차피 얘는 똑같아요.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오르면 얘는 똑같다. 그러면 무거운 얘보단 얘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 얘가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이제 공장도 만들고 뭐 또 계약도 했고 코로나도 이제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오지만, 그 전에 뭐 삼성에서 뭐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일 모직하고 할 때 뻥튀기를 했다, 뭐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0만 원, 30만 원, 그 라인에서 쳐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80만 원대. 그죠? 그럼 얘도 한 차례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지만, 각도가 급해진 건 여기서부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파동 하나 크게 나오고 눌렀으니까 다시 하나 파동 나오고 눌렀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눌렀으니까 다시 한 차례 뽑아내면서 봉 3개 만들고 뒤질 거냐. 그런 기준이에요. 뭐 뒤지더라도 뭐 완벽하게 뒤지질 않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줘갖고 자리 또 잡으면 여기서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나중에 뭐 6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밑에 손절자리만 잘 잡으시고, 아니면 밑에서 나는 눌리더라도 뭐 길게 보고 갈래 그러면 라는 기준으로 가셔도 무방을 해요. 이런 종목들은 뭐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화일약품이요. 화일약품을 급등하는 추세는 깨졌네요. 깨졌고, 월봉상에 보면 일단 전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주봉상 화일약품 이거 며칠 전에 안 했나요, 우리? 한 것 같은데. 기존 차트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종목. 그러면 자, 위에 있는 고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추세를 한 차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 하나 만들었다고 보고,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 이 밑에는 안 만들어졌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추세는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즉 거래가 좀 적기는 했어요. 적기는 했지만 요 자리가 하나의 변곡점의 자리는 됐어요. 변곡점의 자리는 됐지만 이거는 정말 단기적이다. 왜? 거래가 어제보다 오늘이 덜 터졌다. 그러면서 주가가 5일선으로 찍어 누르니까 거래량이 어제보다 안 들어오니까 뭐한다? 뚫고 올라서질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 뭐야 이거 왜 안 눌러져? 요 자리
12,500원이 단기적인 손절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사람들은 요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뭐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죠. 12,000, 이게 12,000원은 손절 잡고 그 자리가 깨지면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까지? 한 11,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11,000원에서 좀 더 빠지면 1,500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웬만하면 12,000원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11,500원이거든요 여기 상한가 나오고 음봉 나왔던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맨날 다시 그리고 하네.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웬만하면 12,000원인데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오면 11,500원 부분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다. 요 자리에서 지지가 받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그 자리가 1차적으로 요런 자리 1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봅시다. 그냥 요런 자리예요. 그 이상은 당장은 조금 무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옆으로 기어야 된다.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그 다음을 다시 한번 노려본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전고를 한번 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월봉상에 찍고 왔거든요. 찍고 왔으면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든 거예요. 쌍봉을 만들면, 대부분 쌍봉을 만들면 상승의 초이까지 밀린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런 자리까지 밀려야 돼요. 8,000원대 9,000원 8,000원대까지 밀어줘야 정상인 차트예요.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쌍봉을 만들면 시가까지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온다. 그죠? 그러면 얘 그림을 보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대략적으로 요 그림하고 요 그림,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를 한번 뚫었죠. 그죠? 그런 그림을 여기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대신 그게 그렇게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12,000원 혹은 11,500원에서는 지지가 한번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런 그림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한 차례 더 올라오더라도 여기 15,500원대 혹은 넘어서면서 17,500원이나 800원, 이게 이 부분이죠. 18,700원까지 못 가더라도 한 번 더 쏟아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으려면 12,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면 무조건 요런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온다. 요런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대신 못 지키면 뒤진다. 확인하고 지켜주면 한 차례 올라오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든 아니면 부근까지만 갔다가 이제 쌍봉 찍고 뒤지는 그림 한번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상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음봉 만들었던 자리를 여기서 양봉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양봉, 그 다음에 음봉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때 윗꼬리 달면서 매물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몸통 만들어졌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애매하다 치더라도 이 음봉 만들었던 요 자리를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12,000원 혹은 11,500원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켜줘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여기까지는 바로 못 가더라도 한 차례 올라온다. 어디?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나서 다시 눌릴 때 14,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그 다음 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내려온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11,000원 밑으로 한번 슬금슬금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휠라홀딩스는 어차피 내일 당장 뭐 날라갈 종목 아니니까 내일 와서 물어보세요. 얘는 지금 분석하나 내일 분석하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죠? 일단 뭐 밑바닥
찍어주긴 했는데 내일 이 자리를 지켜줄 거냐 못 지켜줄 거냐. 못 지켜주면 한 차례에 3만 원대까지 다시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많이 밀려야 얘는 요런 자리 27,500원인 거고, 이해되시죠? 올라올 때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보시라는 거고, 못 넘기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횡보가 나온다라는 거고, 넘기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36,500원, 그 다음이 이렇게 이건 2평 따먹기로 가야 된다. 많이 가야 41,500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필라는 별게 없어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대형주 차트라 잡주처럼 움직임이 뭐 화일약품이나 그런 것처럼 약간 잡주 성향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하는 폭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제 종목 분석, 이 차트 분석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항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좀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유튜브에서 월클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힘들겠죠?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왔던 미국, 중국 찌라시가 그닥 그렇게 시장에 반응을 안 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